사실을 바탕으로 천안함에 대한 음모론들에 대해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과 실전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초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은 안티 서브마린 워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초계라는 뜻은 초병인 것처럼 이렇게 경계하는 예를 들면은 한 함대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큰 배도 있고 뭐 항공모함도 있고 순양함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또 잠수함도 같이 간다고 하면은 적의 잠수함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을 초기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초계함이 갑니다. 그래서 적의 잠수함들을 컨택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초계함인데 잠수함 잡는 초계함이 잠수함한테 당했다는 게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함장의 바다 천안함장입니다. 앞에서 보신 영상, 해당 영상에서 신모 씨는 초계함의 초계와 소나 운용을 거론하며 잠수함 잡는 배라는 잘못된 개념을 대중에게 심은 후 그 잠수함 잡는 배가 잠수함에게 당한 게 말이 안 된다는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얕은 지식 수준에서 일반 국민들께 의구심을 만들게 하려는 행동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은 저희 전략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80년대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주로 직주 어뢰를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9에서 13kHz에 청음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북한이 쓰거나 아니면 최근 어뢰들의 경우 유도 어뢰들은 어뢰 주파수가 3에서 8kHz입니다. 라고 장비 성능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해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나 잘 아시는 전문가들의 경우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이 이야기했는지 바로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 결론적으로 국방부가 당시 대응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초계함이 잠수함에 당한 게 수상하다는 의구심을 갖고 대다수가 시작했는데 국방부는 대중에게 초계함이 무슨 뜻인지 대잠수함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례를 들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계시는 일반 시청자분들도 분명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무슨 상관이야? 혹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듯 합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 잡는 초계함이 잠수함에 격침되었으니 혹침이 맞더라도 경계에 실패한 패잔병이다 라는 모욕에 시달리는 첫 시작점이 된 겁니다. 덕분에 지금도 신모 씨를 비롯해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 왜 영웅이냐 천안함 승조원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계함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잠수함 잡는 배가 아닙니다. 단순히 체급으로 나눈 군함의 종류일 뿐입니다. 초계함은 잠수함 잡는 배라는 뜻이 아니라 배수량으로 나눈 함종 분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00톤급 미만의 정을 제외하면 수상함 중 가장 작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이 배치된 시기를 1970년대에서 1990년대로 잡고 이때 소위 적절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던 주요 국가들은 대략 500톤 이상은 초계함, 2000톤급 이상은 호위함, 4000에서 5000톤급 이상은 구축함, 10,000톤급 이상을 순양함으로 분류했습니다. 신모 씨는 청중에게 명백히 의도적인 사기를 쳤습니다. 신모 씨의 강연에서 초계함은 잠수함 잡는 배를 뜻한다며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용하는 PPT 페이지 원문을 획득했습니다. 함께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초계함, 더구나 이 초계함이라는 거는요 잠수함 잡는 배입니다. 이거 영어로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만은 안티 서브마린 와페어. 시작부터 거짓말 투성입니다. 제목과 문구의 시작이 프리게이트, 그러니까 호위함으로 표현해 뒀습니다. 초계함인 코르벳이 아니죠. 호위함이란 냉전기 서구권 해군을 기준으로 3,000에서 5,000톤급의 크기를 가지므로 1,200톤급인 우리나라 포항급 초계함보다 서너 배가량 큰 함정입니다. 2020년대 서구 신형함정 기준 호위함과 구축함의 경계는
오히려 6,000에서 7,000톤급까지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2019년 이후에는 제목의 가로한 단어만 코르베스로 바꾼 뒤 호위함의 원문 설명을 초계함에 대한 설명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2013년과 2019년 두 강연 자료를 근거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모 씨가 2013년에 진행했던 한 강연을 다시 보면 그림 출처와 제목 그리고 주어 모두 초기함이 아니고 호위함입니다. 2019년 강연 사진입니다. 다른 것은 변화 없는 점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림 출처와 제목과 주어에 있는 가로한 단어만 코르베스로 바꿨습니다. 현장에 귀한 시간을 투자해 방문하셨을 분들인데 그런 분들께 거짓말을 하고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 그리고 기망입니다. 다시 음모론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나 운용 부분입니다. 대잠수함 탐지를 방해하는 수중 음량과 음영이 존재합니다. 수중에서 음파는 음속이 느린 쪽으로 굴절하며 음속은 수온과 수압 그리고 염도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므로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은 음영이 존재하게 됩니다. 음량 감쇄와 음영에 대응하기 위해 면적이 크고 좋은 소나를 복수로 운용해야 합니다. 소나가 커질수록 엘리먼트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값의 크기와 개수가 늘어나므로 세계 각국은 최대한 소나의 표면적을 늘리려 노력합니다. 함수와 함저 소나는 자체 소음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대잠수함 전문 수상 전투함들은 함선에서 멀리 떨어져 운영하는 가변 심도 소나, 길이만 수백 미터인 전술형 선배열 예인 소나를 운영합니다. 심지어 전투력을 배제한 채 오로지 길이만 킬로미터 단위인 감시용 선배열 소나 체계를 운용하는 음량 수집함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제대로 된 소나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함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대잠 수상함은 헬기 갑판과 헬기 경납고를 가지고 디핑 소나 혹은 소너 부위까지 쓰는 대잠 헬기까지 운용합니다. 지난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님이 밝혔던 새롭게 부활하는 천안함은 대잠 헬기도 운용할 예정입니다. 신모 씨 말대로 천안함의 AN/SQS-58 함저 소나 하나로 잠수함 탐지가 가능하다면 다른 국가들은 왜 비싸게 큰 배를 만들고 크고 좋은 소나를 복수로 운영한 것도 모자라 대잠 헬기까지 운영할까요? 혹시나 이러한 기본적인 측면도 모르고 이야기한다면 말 그대로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천안함은 고작 1200톤급으로 해당 장비를 운용할 수 없었습니다. 천안함은 포항급 초계함 14번 함이며 1200톤급입니다. 작을 뿐더러 본래 북한 고속 소형 선박에 대응해서 대수상전과 함포전을 주목적으로 건조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위에 언급한 크고 좋은 함저 소나 대신 당시 크기가 작고 저가형이던 AN/SQS-58 함저 소나로 만족해야 했고 가변 심도 소나나 예인 소나는 운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격적인 대잠전을 수행하는 배 천안함보다 훨씬 크고 소나도 복수로 운용합니다. 오늘은 초기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그대로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만이라도 군사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미연합함대가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왜 적 잠수함의 침투를 탐지 못했나라는 음모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